네, 안녕하세요. 1학년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잠시 교과서 66쪽에 있는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되죠. 자, 등교를 할 때 국어 교과서랑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나눠준 학습지가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것도 빠짐없이 꼭 빠뜨리지 말고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좀 쉬어가는 활동으로 우리가 66쪽에 있는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자, 1단원에서 이제 더 읽어보기에 있는 내용인데, 자, 다음은 진로 탐색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조언하는 내용의 글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면 좋을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 이 글을 한번 이번 시간에 읽어보고 한번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얘들아, 이 글은 진로를 탐색할 때 자기 자신을 좀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좀 알려주고 있는 글이에요. 자신이 현재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잘하는지 생각해 보면서 서두르지 말고 꿈을 찾아 나아가려는 좀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자, 혹시나 아직 진로를 선택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성급하게 진로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현재 자신의 마음을 잘 살피고 돌보는 것임을 알려주는 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글을 읽어봅니다. 갈팡질팡 내 마음이 자꾸 변해요. 자, 작가는 이정숙이라는 작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 글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귀는 열고 자기 교과서에 있는 글을 이제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이번 시간 요거 글을 한번 읽어봅시다. 갈팡질팡 내 마음이 자꾸 변해요. 이정숙.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일을 하며 살고 싶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과 관련하여 꾸는 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꿈은 대체로 자꾸 변합니다. 얼마 전에 만난 학생들을 예로 들어 꿈이 자꾸 변한다는 것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과학자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진 두 학생, 정재와 형민이가 있었습니다. 과학자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라 시간만 나면 실험실에 들러서 이것저것 실험을 하고 따로 과학책을 사서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정재는 과학 관련 학과에 진학하였습니다만 지금은 대기업 취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가서 꿈이 변한 거지요. 함께 과학자의 꿈을 꾸던 형민이는 갑자기 음악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어져서 음악 교사가 되기로 하였습니다. 꿈이 바뀐 거지요. 그래서 지금은 교육대학 음악과에서 음악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00살의 우리 인생을 하루에 대입해보면 보통 만 13세에서 만 18세 때까지를 뜻하는 청소년기는 어림잡아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해당합니다. 정말 이른 시간이지요. 이처럼 이럴 때에 벌써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진로를 결정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진로를 결정하려 애쓰지 말고 자신의 꿈을 찾고 키우는 일에 힘을 쏟기를 권합니다. 삶의 환경이 바뀌고 자신이 바뀌면 꿈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자신이 갖게 된 어떤 꿈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열어놓고 풀어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꾸 꿈이 바뀌면 마음이 어지러워집니다. 갈팡질팡하는 것이 견디기 힘들어 꿈 생각을 아예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 돌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보냐고요? 글쎄요. 혹시 식물을 키워본 적이 있나요? 선생님은 아주 키우기 쉽다는 마리나타라는 식물을 분양받아 키운 적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물을 주면 끝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 물을 주고는 끝 했지요. 그랬더니 언젠가부터 잎이 하나 둘 떨어지더니 비실비실 죽어가더군요. 뭐야, 일주일에 한 번 물만 주면 된다더니 왜 죽는 거야?
선생님은 짜증을 내며 다시는 식물을 키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분양을 받아온 친구네 집에 가니 마리나타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똑같이 일주일에 한 번 물을 주었다고 하는데 참 어이가 없었지요. 그런데 친구는 저와 조금 달랐습니다. 화분을 볕이 드는 곳에 두었다가 거실로 옮기기도 하고, 습기가 많은 날과 적은 날은 잎과 흙의 상태를 잘 관찰해서 달리 물을 주었다고 하더군요. 선생님은 친구의 말을 듣고 크게 반성했지요. 식물을 키우는 일이 그저 물을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식물이 어떠한지 잘 관찰하고 돌봐야 하는 것이구나 하고요. 우리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그저 시간이 흐르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두었다가는 나는 어떤 사람이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하는 혼란에 빠지기 쉽지요. 그러다 보면 자신이 뭘 원하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알기 힘들 뿐만 아니라 마음을 키우는 일도 점점 어려워지지요. 내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선택하기도 두려워지고요. 무슨 일을 해도 왠지 불안해지고 급기야는 남의 말에 쉽게 흔들려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대중매체에서 화려한 연예인을 보면 연예인이 되는 꿈을 꾸고, 좋아하는 선생님을 만나면 교사가 되는 꿈을 꾸면서 갈팡질팡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나에 대한 생각을 꼭 해야 하는 것이랍니다. 지금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것이죠. 내 마음을 관찰하면서 평소에 내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고 싶은 일이 한 가지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면서 종이에 한 가지씩 적은 다음 덜 중요한 것부터 지워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끝까지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정말 이루고 싶은 일 등이 남을 것입니다. 그게 자신이 끝까지 지녀야 할 것들이지요. 혹시 모죽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이 이야기에 따르면 모죽은 씨를 뿌리고 5년 동안은 싹이 나지 않는다고 해요. 5년이 지나야 비로소 손가락만한 죽순이 돋고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 70에서 80cm씩 6주 동안 쑥쑥 자라 그 키가 30m 이상에 이른다고 하네요. 이 이야기 속의 대나무는 5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한 걸까요?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던 시간 동안 모죽은 사방으로 10리가 넘도록 뿌리를 뻗어 단단하게 자리를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 가느다란 몸이 높이 성장한 뒤 비바람에도 뽑혀나가지 않도록 기초를 다지고 있었던 것이요. 5년 동안 아래로 뿌리를 내리며 준비하다가 때가 되면 급속히 성장하면서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모습, 멋지지 않나요? 내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하루에 70cm를 도약하기 위해 지금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모죽의 모습일지도 모르지요. 우리도 이렇듯 아무 변화가 없고 답답하게 있는 듯하지만 그저 멈춰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자신도 모르게 도약을 위해 가만히 뿌리를 내리고 있지요. 이때 내 마음을 잘 살펴보세요.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급하게 찾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잣대에 흔들리지도 말고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뿌리 내리기를 멈추고 있지는 않은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아주 감명 깊은 이야기죠. 자, 마지막 부분에 우리 모죽 이야기가 나왔는데 선생님은 이 모죽이 이제 딱 이렇게 심고 나서는 5년 동안 싹도 나지 않는다. 근데 그러고 나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이제 막 쑥쑥쑥 자라난다. 이제 이 얘기는 선생님이 대학교 때 이제 레포트를 쓰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쓸까 좀 동기유발 자료로 이제 어떤 내용을 쓸까 이렇게 서치를 하다가 이런 모죽이라는 나무는 이렇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었는데
있었는데 그때 이 이야기를 알고 굉장히 좀 감명을 깊었어요. 선생님도 나름대로 이제 뭐 대학 과제나 이런 거를 참 열심히 하고 참 성과를 많이 보고 싶은데 생각보다 실력이나 이게 성과가 잘 나지 않아서 조금 답답하던 때에 이 이야기를 접하고, 아, 내가 지금 다 공부하고, 혹은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지금 당장은 해결되지 않지만 언젠가는 잘 해결이 되겠구나라는 좀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글을 읽으면서, 모죽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길래, 굉장히 반가웠고, 다시 한번 또 이제 그때를 좀 돌이켜보게 되었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글은 이처럼 이렇게 큰,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텍스트를 PPT로 좀 내용을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 글의 해설을 보면 이 글은 진로를 탐색할 때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잘하는지 생각해 보면서 서두르지 말고 꿈을 찾아 나아가려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급하게 진로를 결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자신의 마음을 잘 살피고 돌보는 것임을 알려주는 글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여기에서 이제 글쓴이가 식물을 키워본 경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식물을 키우는 일이란 식물이 어떠한지 잘 관찰하고 돌봐야 하는 것이다. 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일이란 내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모죽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 모죽이라는 나무, 대나무는 씨를 뿌리고 5년 동안은 싹이 나지 않습니다. 자, 근데 5년 후부터는 이제 죽순, 그때부터 이제 이파리가 돋는다는 말이에요. 죽순, 모죽할 때 죽이 대나무 죽이어서 대나무. 대나무에서 이제 나는 이파리를 죽순이라고 해요. 죽순이 돋고 하루에 7, 8cm씩 막 자란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키가 30m나 된답니다. 여러분들, 30m면 엄청난 거죠? 자, 그래서 그 5년이라는 시간은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던 시간 동안 사방으로 그 밑에는 뿌리가 엄청나게 밑으로 뿌리가 뻗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단단하게 자리를 만들어 놓았다. 자, 나무들이 보통 위로 이렇게 울창하게 자라려면 그 밑에 뿌리는 그 2배 이상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나무에 막 이렇게 울창하면 뿌리는 이만큼 많이 뻗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죽도 5년 동안은 위로는 아무 변화, 땅 위로는 아무 변화도 없지만 그 밑으로는 엄청나게 막 뿌리를 뻗어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뿌리, 기본이 탄탄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막 쑥쑥쑥 자라나는 거죠. 정말 대단한 식물이죠. 자, 학생들의, 여러분들의 성장 가능성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지금, 나는 발전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침체되어 있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시간이 절대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 울창하게 막 싹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활짝 피는 시기가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아무 변화가 없고 성장하지 않는 듯 하죠. 하지만 그 시기가 바로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들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교과서 66쪽 제목 밑에 보면 여백이 있어요. 우리 여백에 필기하면서 적어봅시다. 갈래, 제재, 주제 말고 특징 또 있으니까 그 분량을 잘 생각을 하면서. 자, 이 글의 갈래는 뭐냐면 여러분들 수필이에요. 소설도 아니고 시도 아니고 수필. 수필은 글쓴이의 경험이 나옵니다. 경험. 그 경험에서 경험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 혹은 교훈이 나오는 글 장르예요. 소설처럼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글쓴이의 실제 경험 혹은 글쓴이의 생각이 나옵니다. 자, 무엇에 관해서 자신의 마음 살피기를 주요 제재, 주요 소재로 하고 있죠. 그를 통해서 진로를 결정하기에 앞서 자신의 마음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필기하면서 우리 적어봅시다.
자, 글의 특징 5가지가 나와요. 조금 많죠. 첫 번째, 학생의 고민에 관해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정한 말투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어 친근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필기하면서 적읍시다. 세 번째, 꿈이 바뀐 학생들의 사례를 제시하여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식물을 키워본 경험에 빗대어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일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모죽에 빗대어서 학생들의 성장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필기하면서 자, 이 부분은 이제 필기 안 해도 돼요. 글의 짜임은 처음, 중간, 끝. 모든 글은 처음, 중간, 끝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처음 부분에는 꿈은 바뀔 수 있으므로 마음을 열어놓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중간 부분은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면서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꿈이 바뀌어서 마음이 자꾸 흔들린다면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나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함. 그리고 모죽처럼 항상 준비하고 있다면 성장의 가능성이 있음.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끝부분에 그래서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확인하면서 이제 마치도록 합시다. 자, 내용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해봅시다. 자, 100살의 우리 인생을 하루에 대입해보면 청소년기는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해당한다. 어떻죠? 그렇죠. 오죠. 자, 2번. 선생님의 친구가 키운 마리나타가 선생님이 키운 마리나타보다 잘 자란 까닭은 선생님의 친구가 물을 더 자주 줬기 때문이다. OX. X죠. 친구는 똑같이 일주일에 물을 한 번 줬는데 친구는 볕이 잘 드는 곳에 두었다가 거실을 옮기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 요리조리 다른 부분을 잘 조절을 해줬죠. 그래서 X. 자, 3번. 꿈이 바뀌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남에게 보이는 나는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생각을 꼭 해야 한다. X죠. 남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나에 대한 생각을 꼭 해야 하죠. 자, 4번. 작가는 꿈이 자주 바뀌면 마음이 어지러워지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진로를 결정하여 그 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OX. X죠. 이른 시기보다도 이렇게 급하게 진로를 결정하지 말라고 하고 있죠. 자, 5번. 모죽은 씨를 뿌리고 몇 년 동안은 그렇죠. 5년 동안은 싹이 나지 않는다. 5년이 지나 죽순이 돋고 하루에 몇 센티미터씩 자란다고 우리 본문에 나오죠. 70, 80cm씩 자란다고 나오죠. 5년 동안은 싹이 나지 않는다. 5년이 지나고 그러고 나서 하루에 70에서 80cm씩 몇 년 동안 6주 동안 쑥쑥 자라서 그 키가 결국에는 30m 이상이 이른다고 하죠. 자, 6번.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 모죽은 사방으로 머리를 뻗어서 뿌리를 뻗어 뭐뭐에도 뽑혀 나가지 않도록 기초를 자리한다고 하죠. 그렇죠. 비바람. 자, 7번. 모죽처럼 우리도 지금은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뭐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이때 우리는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뭐를 잘 살펴보자. 그렇죠. 마음을 잘 살펴보자.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내용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다음 원격 이제 끝이 나니까 이제 등교해서 만나도록 합시다. 교과서랑 학습지 잘 챙겨서 우리 만납시다.